네, 4월 5일 식목일에 펼쳐지는 일요일 부산 중계 경주 6개 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4월 5일 식목일? 맞지. 맞죠. 식목일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나는 뭐 그런 거에 좀 강하거든. 물 뿌려야겠네. 물 뿌려야지. 물 들어 다녀야지. 물 들어.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이제 KRA컵 마일 경주가 있어요. 3관 경주에 이제 포문을 여는 거죠. 지금 뭐 부산 말이 아직까지는 세 보이는데 또 서울 말들도 만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지겠지. 어쨌든 그 부산 경마 5경주 때는 KRA컵 마일 경주가 펼쳐져요. 그 5경주를 센스 없게 고수위원이 또 그 승부 경주로 잡았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대상 경주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가 그 KRA 방송하면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많이 뒤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작년까지. 근데 KRA컵 마일 경주에 승부 경주라고 하니까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3관 경주로 시작돼서 이제 3세마 경주로 시작이 돼서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치면 2008년부터 작년 2014년까지요. 단 한 번도 10배 이하의 배당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999가 2번 정도 터졌던 걸로 기억하고 소슬댐은 뭐 이런 말들이 단 한 번도 10배 이하의 배당이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3세마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분석하시고요. 그 부분 또 생각하고 예상하시고요. 자, 그 오늘 일요경마 부산경마는 승부경주가요. 이효코가 2경주의 승부경주고요. 최용찬 의원이 3경주의 승부경주입니다. 고수 의원은 5경주 KRA컵 마일 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자, 살펴보죠. 1경주부터 가보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1경주. 넓게 보면 3마리 싸움이고요. 좁게 보면 2마리 싸움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고수 의원부터 갈게요. 예. 좁게 보면 넓게 보면 3마리, 좁게 보면 2마리. 넓게 봐도 2마리 이상 같아요. 10번 슈프림 매직은 그냥 대가리고 후착도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11번 클라이밍이 뭐 순발력도 있겠다. 쫓아가면서도 되겠다. 앞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나가고 붙고 둘이 또 무식하게 또 싸울 일은 또 없다고 보는데 일단 10번 스프링 매직과 쌍복으로 11번 클라이밍 그냥 순서대로 들어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번 11번이요? 네, 10번 11번. 또 이쪽도 이제 틀린 거야 이제. 이게 좁게 보면 이게 이게 거기서 비껴 나가면 멀리 가겠어. 멀리 가봐야 이제 삼바스타인데. 삼바스타지 뭐. 삼바스타인데. 이제 뭐 적정주기를 찾았기 때문에 좀 낮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지 뭐. 그거지 뭐 다른 거 없더라고. 최영찬이 이렇게 가볼게요. 네, 해보세요. 맞아요. 어차피 인코스를 차지하고 직전하고 조건은 결국은 이제 똑같단 말입니다. 이제 클라이밍 조건이 오히려 외곽으로 간 게 불안하지 않냐. 일단 이 경기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한도가 더 있어요. 7번 라운까지 딱 차지하고 있고 라운 것도 여기서 강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인코스 말이 다 느려요. 발주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7 중에서 2마리가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고 뭐 거기에 이제 감격의 만남까지 뭐 선두권에 나갈 수 있다라면 클라이밍 전개의 모습은 11번 게이트는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냐. 특히나 부산 말들이 1000m 경주에 항상 1경주 땅 하고 출발할 때 외곽의 인기말들이 의외로 인기를 안 끌 때는 입상을 하는데 인기를 끌면 그냥 허무하게 이상한 뭐 붙으려다가 마는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전 구간을 외측으로 빙빙빙 돌다가 그림과 같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마번 잡을 때 이미 마번이 저는 잡혀져 있는데 10, 11을 인정을 하지만 인코스의 3바스타는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가봐야 삼바스타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쉬다 나왔고 이번에 뭐 조건 똑같고 뭐 이제 멀리 가봐야 삼바스타인데 저는 대한민국에 이제 땅을 파가지고요.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우리가 승식 자체가 늘 머릿속에 복승식과 쌍승식만 생각하는데 삼복승식도 있고요. 뭐 복연승식이라는 막건도 있고 3위 말들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들도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한번 가보는데 6번만 감격이 만나. 그래봤자 6이야 또. 멀리 가봐야 또 여기더라고. 뭐 다른 게 없어.
뭐 내용도 뻔해요. 뭐 내용도 뻔한데 주행 심사를 잘 받았단 말이고, 근데 데뷔전에서는 이제 말이 그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외측 사행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깨진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2월 15일 날 막 선행 갔는데 막 페이스 조절 안 해버리고 직선에서 걸어 들어가고, 지난번에도 또 말 잘못 땄잖아요. 갑자기 선행 가려고 했더니 무슨 호빵이 선행 나간다고 까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어지러웠던 그런 데뷔전부터 좀 아쉬움이 남아있던 그런 말인데요. 저는 일전에 이제 그 예전에 주행심사 부경대로나 이런 말들하고 불패천하 같은 말들하고 뛰었던 주행심사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실전에서 안 나온 거고 지금은 교정을 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슈프림 매직과 클라이밍 삼바스타가 세긴 합니다만 뭐 한 3위 정도, 3착 정도는 한번 욕심을 내본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번마 감격의 만남을 복병마로 한번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부산중계 승부경주 갑니다. 이경주 1300 국내산 4군의 메인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9마리가 출전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3번마 등불에 4번마 건파이터로 끝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어코가 대끼리 한 방 때리려고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스타일이 있는데 이어코가 가장 증오하는 게 대끼리예요. 물론 저도 대끼리 추천할 때도 있긴 합니다. 아마 대끼리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등불 결정력이 없어요, 말이. 건파이터? 얘는 무슨 결정력이 있습니까? 그냥 이 두 마리가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패가 괜찮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줄이 가 있으니까. 11번 뛰면서 등불 2번 들어왔습니다. 건파이터도 22번이나 뛰었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에요. 이런 말들이 대끼리 뚫린다? 들어오면 틀릴게요, 그냥. 들어오면 틀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메인 승부로 잡은 거는 등불도 아니고 건파이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잡은 거예요. 여기에 등불과 건파이터를 작살내버릴, 밟아버릴 말들이 없는 것 같죠? 두세 마리 있어요. 저는 이번 경주가 절대 대끼리 한 방이 아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잡았고요. 최근에 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전혀 못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그랬던 말이 이번에 새벽 조기 때 완전하게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놈을 놓고 때릴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영상도 확인해봤고 밑에 조교관 그 전문가들한테도 확인도 해봤고 다 확인했어요. 복귀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이 등불과 건파이터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놓고 2방, 3방까지 때려도 돼요. 그래도 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바닥치고 있다고, 최근에 바닥치고 있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대끼리 한 방은 없다. 대끼리 삭제. 그리고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관리마 오랜만에 나왔는데 관리마가 몸 상태까지 완벽하게 좋아져서 나왔는데 승부를 주저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잡았고요. 이번 이경주 대끼리는 불지옥에 던져버리고요. 화끈한 배당으로 메인 승부 때리겠다라고 정리 내려드리겠습니다. 1호 상경주입니다. 저 최영찬이 메인 승부로 선택한 승부처 경주예요. 자, 14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을 말이 없습니다. 거의 다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난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혼전 경주예요. 1호 상경주를 적중만 했다라면 아마 환수에서 하루 그 6개 경주, 총 6개 경주 중에서 무조건 최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경마 팬들 분께서도 아마 파고들 거예요. 왜냐면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배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고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 중에 불안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배팅 승부로 선택한 거예요. 당연히 인기를 끌어주면 고맙다는 제 생각으로 커트를 칠 수 있는 자신감, 확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꽃 마필끼리도 배팅 조합을 해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게임이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있게 커트하고 자신있게 선정을 하고 노리기 때문에 이번 3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자신있게 노려야죠. 될까 말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노린다라면 이 경주를 선택을 안 했어요. 자신있게 힘을 주면서 노리기 때문에 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호 상경주, 저 최홍량과 적중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가겠습니다. 1600 국삼군 경주 8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요것도 뭐 그냥 대충 한 2마리 싸움에 조금 좀 멀리 가면 한 3마리 정도로 압축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말도 몇 마리 안 되고요. 이번 경주는 고수현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오는 좀 세게 봐요. 오는 세게 봐야죠. 얘는 강축으로 팔릴 거 아니에요? 강축으로 팔리죠. 강축으로 이게 팔리는데 승리 그랜드냐 신흥 고수냐 뭐 이런 싸움이고. 승리 그랜드냐 신흥 고수냐 이제 배당판에 움직이는 팔리는 거 이렇게 팔리고. 중앙공주 안 팔리나? 중앙공주도 팔리죠. 그것도 팔리죠. 영광의 레이스도 팔리고. 아니 팔리고. 그건 더더욱 팔리고. 그죠? 그러니까 천하오름 놓고 다 팔리는. 천하오름은 인정을 할 거고 저는 중앙공주는 별로 지금 이 예전에 그 코리안 오코스 뛰었을 때라든가 그 전에 모습이 안 나오죠. 상당히 좋은데 이 주인 제거 모습 보니까 그 모습이 안 전혀 나오죠. 없더라고요. gen기가 사라졌어요. 예, 걔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번 영광의 레이스가 좀 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6번 영광의 레이스 쪽으로 한 방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금요경마 방송 찍으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참 희한하게 될 만한 말을 노종훈 기수 이렇게 많이 타네.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해. 말하면서도 불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하면서 불안하니까 말끝이 자꾸 흐려지는. 예. 영광의 레이스가 사이즈는 되는데 과연 노종훈 기수가 어떻게 몰아줄 거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최홍철이. 다 뒤에서 오는 말이라서 천하오름이 빨리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신흥고수가 선행이잖아요. 선행이 단독 선행. 선행인데 맨날 가서 포닥포닥 그 막판 못 버티는 그런 모습인데 저도 지금 고수연이와 똑같아요. 저는 어쨌든 천하오름과 영광의 레이스는 두 마리가 뭐 기수가 어떻든 간에 이걸 떠나서 간에 훈련 모습 자체에서도 여전히 좋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뭐 인기든 배당이든 이걸 떠나서 간에 두 마리가 좋다는데 굳이 이거를 꺾어내고 예전에 뭐 얘가 나한테 기쁨을 줬습니다. 얘 놓고 두 방 이렇게 무리수는 저는 두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영광의 레이스 천하오름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천하오름과 영광의 레이스. 야, 이것도 금요경마랑 비슷하게 하는데 절대 제가 이걸 인정하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100% 깨집니다. 이 맞고는. 저는 다른 놈으로 갈게요. 아니 근데 뭐 저는 영광의 레이스를 조금 인정을 안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노준문 기수에 대한 부담과 불안함이 있어요. 저는 노준문 기수가 대길에 나오는 말은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승리 그랜드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에 영광의 레이스, 신흥고수, 승리 그랜드 이제 다 같이 뛰었어요. 다 같이 뛰었는데 그 경주를 돌아봤을 때 가장 뒷심이 좋았던 말이 누구냐면은 승리 그랜드입니다. 근데 승리 그랜드의 예전 모습을 보면 얘가 앞에서 뛰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고 앞에서 뛰던 말인데 지난 경주는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데도 마지막 탄력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순간적인 탄력을 보였어요. 이거를 통상적으로 이제 스피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순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승리 그랜드가 이전의 모습과 확실하게 달라졌고 직전에 영광의 레이스하고 기껏해 한 마신 반 정도? 근데 마지막 결승선 통과하고 난 이후의 걸음이나 아니면은 그 GF 타임이나 이런 부분, 3폴롱 타임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끝걸음은 승리 그랜드가 월등히 좋았고 이번엔 거리가 늘었다는 얘기죠. 200m가. 그래서 저는 4분마 승리 그랜드를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절이 1600m. 이번 경주는 KR A컵 마일 대상경주가 되겠죠. 대상경주에 유난히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수가. 특별경주, 대상경주는 항상 적중을 시켜드리고 있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고수와 함께 해드리고 있죠. 믿음에 항상 보답을 해드리고 있고 이번 경주 10번 돌아온 현표가 인기마죠. 인정합니다. 대가리든 이착이든 얘는 온다. 10번 돌아온 현표를 인정을 할 거예요. 뒤에서 팔리는 마필이 뭐 2번 라팔, 4번 맥앤치즈, 6번 영천 에이스 그리고 19조 말이기 때문에 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서미트 명운. 그죠? 여기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안에서 세게 보는 마필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나머지는 싹 자를 거예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깜빡이 안 봐요. 깜빡이 안 봐요. 깜빡이가 누가 팔릴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안 보는지는 정확하게 현장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고수가 언급하지 않은 마필 중에서 정말 강하게 노려야 되는 이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0번 돌아온 현패를 놓고 딱 2방 안에서 승부 한번 제대로 들어갈 작정이에요. 언급해드리지 않은 다른 마필에서 이번 경주 10번 돌아온 형표와 손잡고 들어오면 먹을만 할 겁니다. 근데 자신 있어요. 무조건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근질근질해요. 그냥 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고수는 이 마필을 봅니다. 왜 이 마필을 보는지를 그냥 여러분들께 까드리고 싶은데, 못 까드리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그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상가 가족분들. 고수가 워낙에 부상경마가 사이즈가 있고 적중이 잘 나오고 방송 내용이 좋다 보니까 우리 정말 많은 예상가들이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있어요. 고수가 뭘 추천하는지를 다 메모를 하고, 우리 순수한 경마 팬들, 우리 팬들한테는 40없이 한번 까드리고 싶은데, 이걸 여기서 오픈하면은 당일날 배당이 걸레가 돼요. 왜? 개나 소나 똑같이 추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는 승부 들어간 건 우리 가족분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현재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높은 배당에 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번 경주 까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대신 반드시 현장에서 한 방으로 찍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일요일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9마리가 출전을 한 1800m 1등급 경주, 핸디캡 경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고수위원과 최용찬 위원 얘기 듣고 제가 팁을 하나 또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최용찬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훈련으로 보면 단연 진짜 눈에 띄도 좋다. 해랑강자하고 병합하는데 이렇게 붙들고도 여유가 많았던 마필이 골리앗 마린입니다. 걸음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터진 것 같아요. 이 편성에서 얘가 과연 될까 했던 의심을 아마 최근에 잠시시켜준 말이 골리앗 마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게이트에서 지금 다른 말이 선행을 욕심을 내더라도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 다른 말이 초반에 밀지 않는다라면 골리앗 마린이 선행도 갈 수 있는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1번을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번만 골리앗 마린 고수위원. 예, 좋아요. 1번 골리앗 마린 괜찮고, 6번 스피드메이드가 직전에 유연명이 타면서 참 생쇼했어요. 생쇼했어요. 정말 생쇼했어요.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타는 거 보면서. 졌다가 추천한 고수도 참 미친 새끼고, 걷다가 배팅을 한 분들도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을 거고. 반성을 해야 돼, 사람은. 용호이를 바꾸네요, 이제. 용호이는. 용호이를 바꿨어요. 다시는 제가 볼 때는 이 마주 입장에서는 현명히 안 태울 것 같아요, 죽어도. 이 편수에도 되지 않냐. 스피드메이드는 센 말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고 싶네요. 네, 스피드메이드 김용근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제가 무언가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스피드메이드를 보자고요. 스피드메이드가 지난 경주에 1군 승근전이었습니다. 승근전이었는데 이때 당시 레이팅이 얼마냐면 102예요. 102의 레이팅이고요. 지금 골리앗 마린이 이번 경주 승근전이죠. 얘도 102예요. 102점의 레이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레이팅 개념을 약간 좀 오해했던,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스피드메이드가 52kg 달고 레이팅 그 102점으로 이제 뛸 때, 잠깐만, 여기서 얘가 석세스스토리나 금포스카이를 이기면은 다음에 레이팅이 어떻게 될까? 안 갈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해서 맞추긴 했어요. 근데 스피드메이드가 이번에 레이팅이 올라간 걸 보고, 레이팅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닥 때려놨어요. 1군에 올라와서 바닥을 때렸는데 레이팅은 7점이 더 부과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골리앗 마린이 여기서 바닥을 때려도 어찌됐건 간에 레이팅은 올라가요. 부담 능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란 얘기죠. 지금 이거 스피드메이드를 봤을 때 그러면 골리앗 마린이 여기서 안 갈까요? 어차피 뭐 잘 뛰든 못 뛰든 레이팅은 올라갈 건데 그러면 이왕이면 상금 벌어야죠. 이런 추측을 하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골리앗 마린은 강축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예. 아니 어차피 울질리족에서 입장에서는 잘 뛰어도 어차피 올라갈 거고 못 뛰어도 올라갈 거고 스피드메이드가 그렇게 못 뛰었는데도 레이팅이 올라간 걸 봐서는 이거는 골리앗 마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아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마린은 저도 강축이라고 보이고요. 스피드메이드와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 삼복승식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말 탈 거예요. 5번 켈란. 이건 생각 없이 타야 추입이 되는 말입니다. 이천 기수가 이걸 가지고 자기네 집 그 골리앗 마린 나왔죠. 그리고 자기를 먹여 살리는 19조의 스피드메이드 나왔죠. 이기려고 덤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곱게 탈 수밖에 없고 곱게 타면 3등은 날라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리앗 마린은 강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번 켈라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차분히 타면 삼복승식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복승식의 8번 위너스 마린은 어때요? 위너스 마린도 괜찮지. 이것도 주인공사 모습 상당히 좋거든요. 아니 뭐 예전에 능력은 예전 능력이면 뭐 예전 능력이면은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그때 언제야? 저때 막 장관배 나가고 삼관경주 나가고 그랬던 말이니까 그때 당시에 모습에 52kg이면은 뭐 만만치 않죠. 네, 위너스 네. 마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안말로서 장관배를 나갔단 말입니다. 경남도지사배, 경남도지사배도 나갔고요. 농림식품부 장관배, 그래서 코리안 오코스 다 나갔단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센 말들하고 이미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위너스 마린도 뭐 삼복승식으로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장 컨디션 좀 잘 살펴보시면서 요런 말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일요일에 펼쳐지는 6개 경주 살펴봤고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남은 현장 예상하는 것만 남았는데 글쎄요. 일요일 날은 또 대끼리 경주들이 많아 보여요. 예, 배당이 좀 배당이 잔잔할 것 낮게 같아요. 잔잔하게. 근데 이럴 때 또 터지는 게 또 경마야. 그게 경마지. 그게 경마야. 그게 경마지. 이럴 때 막 골리앗 마린 자빠지고 맞아. 막 완벽하게 네. 보일 때 그때 의심을 해야 되거든. 선에 갑니다. 앞에 갑니다. 근데 갑자기 늦발해요. 뜻발해 버리고. 추임마가 선에 나가지 않나요? 그렇지. 골 때려. 골 때려요. 그 경마는요. 의심의 게임입니다. 의심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뭐 대끼리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지 복병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병마들이 있고 언제든지 그 저배당 믿고 들어갔던 저배당이 부러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상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